안녕하세요. 얼마 전 2주 동안 라스베가스를 3번이나 방문하게 된, 그러면서 느꼈던 라스베가스. 그 라스베가스를 효과적으로 투어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라스베가스를 도박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어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 다수가 라스베가스가 처음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볼 게 뭐 있냐, 그냥 슬롯머신 땡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호텔을 하나를 찝어서 보여드렸더니 그때부터 발동이 걸리시더라고요. 현재 라스베가스는 단순히 도박도시가 아닙니다. 물론 영화 벅시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시작은 도박도시가 맞았어요. 후버댐이 만들어지고 그 후버댐에서 만들어진 전기와 그리고 후버댐에서 공급해주는 물로 라스베가스는 화려한 도박도시로 탄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30년 전까지는 맞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라스베가스는 황골탈퇴를 거듭해서 걷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를 걸을 것인가? 주로 호텔입니다. 호텔은 숙박하는 곳 아닌가? 아니면 컨벤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라스베가스의 호텔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테마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체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가보셔야 될 호텔 3개를 집어놨습니다. 베네치안, 시저스 팰리스, 벨라지오. 이 호텔 3개는 꼭 가보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페리스, 뉴욕, 룩소 이 정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 외의 호텔도 한 번씩 훑어 지나가시면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버댐이 제공해주는 전기와 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호텔이 아닐까요? 베네치아는 이태리 베네치아를 그대로 모방을 한 짝퉁 도시를 품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수로가 있고 곤돌라가 운영됩니다. 이 수로는 크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호텔 밖을 다니는 외부 수로가 있고 호텔 내부에 있는 내부 수로가 있어요. 곤돌라를 타는 것은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내실 때 타시더라고요. 뱃사공이 노래도 불러줍니다. 물론 고음 불가인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배를 타는 사람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곳이 베네치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내부 수로의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쇼핑몰입니다. 이런 부분이 라스베가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 호텔의 테마는 카지노 옆에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트레저 아일랜드 같은 호텔이 30년 전에 핫했던 호텔이거든요. 보물섬 컨셉이 카지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가보시라고 추천드렸던 뉴욕도 맨하탄 거리를 카지노 바로 옆에다가 배치해놨어요. 반면 베네치안 등 최근에 생기는 호텔들은 테마를 쇼핑몰 사이에 둡니다. 특히 이번에 가봤더니 알 수 있었던 게, 과거에는 슬롯머신들이 타닥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최근 LED 모니터들이 많아지면서 슬롯머신도 화려해졌어요. 기계식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전자식이더라고요. 동전을 넣는 형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어요. 과거에는 동전을 넣고 땡기면 동전이 쏟아지면서 경쾌한 소리를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카드를 넣고 그 카드에 적립이 되고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이러한 슬롯머신도 커지면서 여유있게 널찍널찍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롯머신을 즐기거나 아니면 블랙잭, 포커를 즐기는 공간도 여유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어 있어요. 도박을 즐기러 라스베가스를 오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쇼핑을 위해서 그리고 걷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베네치안을 가실 분들은 호텔이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MGM 사이에 있다면 걸어가시면 되고요. 만약 차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은 트레저 아일랜드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무료입니다. 트레저 아일랜드 호텔을 통과해서 베네치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쩌든 담배 냄새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30년 전 라스베가스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쯤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세우고 트램을 타고 무료입니다. 미라지로 가셔서 미라지에서 길을 건너서 베네치안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쾌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호텔은 시저스 팰리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호텔을 꼽으라 그러면 시저스 팰리스를 대부분 꼽을 거예요. 이 시저스 팰리스는 정말 짝퉁으로 가득 차 있는 호텔이죠. 하지만 이 짝퉁이 진품을 넘었을 정도로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있겠죠? 포럼샵을 한번 가보세요. 포럼샵은 대문자 T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머리가 큰 그 중심에는 포세이돈이 있는 분수가 있어요. 그 분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수족관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회전 에스컬레이터도 나타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가 볼 게 있을까 싶겠지만 들어가 보시면 그리스 로마풍의 쇼핑가를 만날 수 있고요.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걸을 만한 거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벨라지오 분수쇼로 유명하죠. 최근에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 앞의 분수가
훨씬 더 유명하고요. 무료 분수쇼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별로 안 해서 시원한 정도? 이 분수쇼는 보통 30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분수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페리스입니다. 페리스에서 벨라지오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한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으시면 분수쇼를 30분에 한 번씩 감상하시면서 맥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로비를 꼭 보셔야 돼요. 특히나 천장을. 미술품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미녀와 야수를 테마로 한 정원인데 첫 번째 갔을 때 분명히 있었거든요. 두 번째 갔을 때 철거됐더라고요. 이 정원은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무엇을 보시게 될지 벨라지오 분수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페리스 호텔입니다. 내부는 그냥 이렇습니다. 짝퉁 개선문과 짝퉁 에펠탑이 있는 곳이고요. 밖에서 봤을 때 훨씬 예쁜 호텔이에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사진 한번 찍으시면 딱 좋은 곳이 페리스입니다. 뉴욕은 카지노 바로 옆에 맨하탄 거리, 브루클린 거리를 재현해 놨어요. 그리고 밖에는 자유여신상과 브루클린 다리가 걸려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롤러코스터가 호텔 사이를 질주합니다. 한 번쯤은 타볼 만한 정도. 밤 10시 이후에는 투숙객들을 위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호텔도 개장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핫했습니다만 이미 좀 올드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랜드마크 중에 하나이니까 가면서 사진 찍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등대라고 할 수 있는 룩소 피라미드 호텔입니다. 이집트를 당연히 모티브로 했고요. 밤에 이 호텔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쏘는 서치라이트가 등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먼 곳에서도 라스베가스 메인 스트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호텔입니다. 과거 이 호텔의 피라미드 안에는 카지노가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봤더니 그 카지노를 싹 몰아내고 쇼핑몰과 극장으로 채워 놓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은 수시로 트렌드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룩소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춘 호텔로 거듭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이집트 테마이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는 딱 좋습니다. MGM 그랜드 특별한 게 없는데 아주 큰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 뭔가 나오는 묘한 호텔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많은 호텔들이 MGM 브랜드예요. 그래서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 호텔입니다. 호텔은 아니지만 이곳은 거기 좋은 라스베가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라스베가스 메인 스트립에서 회전 관람차를 향해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거리예요. 들어가 보시면 라스베가스가 야외에도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요 다음 거리에는 약간 수준은 떨어지는 약간 작은 가게들이 모여있는 걷기 좋은 거리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걷기 좋은 거리는 더 링크 호텔부터 시작해서 하이롤러 사이의 요 블럭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하늘에 줄이 매달려 있죠. 짚라인입니다. 짚라인을 타면서 이 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폭이 넓은 듯 좁은 듯 해서 정오때가 아니면 그늘이져요. 그래서 뜨거운 라스베가스의 태양을 피해서 걷기에 최적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볼만한 호텔들은 주로 트레저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룩소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를 걸어 다니시면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되고 호텔 규모도 상당합니다. 물론 대충 보고 지나가면 금방 볼 수 있지만 하나하나를 즐기실 분들은 2박 3일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 드리겠어요. 주차는 트레저 아일랜드의 무료 주차를 이용하셔도 되고 MGM 호텔 뒤편에 가면 탑골프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야외 노천 주차장이 있어요. 치안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돌아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단 탑골프는 라스베가스 메인 스트립 뒤쪽 골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조심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라스베가스가 메인 스트립 거리는 얼마든지 걸어 다녀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바로 이면도로만 들어가도 어두워지면서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땐 괜찮은데 저녁에 한적할 때는 좀 조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코스는 트레저 아일랜드에 주차를 하고 베네치안부터 시작합니다. 베네치안을 보시고 그리고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하이롤러가 있는 거리를 걸으신 다음에 길을 건너서 시저스 팰리스의 포럼샵을 보시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벨라지오의 로비를 훑어보시고 분수쇼를 시원하게 감상하신 다음에 길을 건너서 페리스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길을 건너서 뉴욕 자유여신상 앞에 도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엑스칼리버라는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도 리모델링한 지 오래돼가지고 내부는 별로 볼 게 없는데 야간 조명을 받으면 디즈니 성 같은 호텔의 테마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룩소로 이동합니다. 이 룩소까지는 트램도 있습니다만 호텔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내부로 연결해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MGM으로 돌아오셔서 카쇼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상 호텔을 중심으로 걷기 좋은 라스베가스 투어를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달려 있습니다.